빨제. 네네네.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 이 사진이군요. 장면, 이 장면. 네네. 네. 자, 오늘 새벽에 에스파뇰하고 발렌시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 경기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레이의 선발 데뷔전을 보기 위해서 밤을 샜어요. 결국 네. 이강인 선수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네.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지만 결국에는 우레이가 네. 선발로 뛰는 것만 보고 네. 이제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내 얼굴이 김종영 기자보다 많이 크게 나오네? 아이씨. 별로 그렇지 않은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중국 선수긴 하지만 우레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뭐 저희도 많이 좀 기대 반, 좀 뭐랄까 관심 반 네. 해가지고 밤새 저는 중계를 했고 김정현 기자는 이제 집에서 봤는데 우레이 선수의 선발 데뷔전에 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우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중국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레이가 뭐 손흥민을 뭐 본인과 동급이라고 착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돌면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우레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끝에 결국 아시안컵에서 우레이 선수는 조별리그 필리핀전 2골 제외하면은 그닥 활약이 없었고 한국전 때도 어깨 부상 때문에 그 결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깨 뭐 3개월 동안 뭐 탈골 사진 돌면서 네, 3개월 살골이랑 동안 이렇게 못 나오고 됐다고. 네. 그랬는데 지금 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나리가 데뷔하고 말짱하게 네. 메디컬 잘 통과하고 잘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언론의 보도는 좀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거. 전 그래서 우레이 선수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어떤 오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레이가 상하이 상강에서 뛰다가 이번 이제 아시안컵 기간 중에 이제 에스파뇰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파뇰 라리가 데뷔를 했는데요. 사실 에스파뇰은 구단주가 그 양준생이라고 그 중국 거부입니다. 네네. 이분의 재산이 11억 달러. 11억 달러. 11억 달러면 한 1조 되나요? 그쵸, 1조 넘죠. 네. 이분이 뭐 자동차 시트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문화 사업에 투자를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에스파뇰 구단주예요. 그런 영향이 없지 않겠죠. 어쨌든 에스파뇰로 우레이가 이적을 했습니다. 뭐 이적 과정에서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은데 그 뭐 원소속 팀인 상하이에서 우레이의 연봉을 계속 보전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아하, 네. 네, 표면적으로는 우레이 선수가 중국에서 뛸 때보다 연봉이 깎여서 갔으니까. 네. 사실 중국 선수들이 해외 진출 많이 안 하잖아요. 최근에 또 중국 슈퍼리그에 돈이 몰린 이후로는 중국 리그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정말 뭐 수입이 너무 굉장히 자국에서 높죠. 뭐 연봉 100억 막 이런 네. 선수들이 막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레이 같은 경우에도 연봉을 많이 좀 깎아서 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중국에서 보전을 해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우레이가 라리가에 진출을 했습니다. 우레이 선수가 우리가 많이 좀 폄하를 하고 우습게 봅니다만 사실 우습게 볼 만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 에스파뇰 진출하기 전에 네. 실적을 보면 가장 단적인 거는 지난 시즌 중국 슈퍼리그 득점왕이었다는 거. 네. 중국 슈퍼리그가 뭐 리그 전체 수준이나 뭐 모든 선수들의 고른 기량은 별로일지 몰라도 최소한 공격수들의 네임밸류는 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 돼 버렸잖아요. 네. 왜냐면 다 데려왔으니까. 돈 주고 데려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아프지만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선수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우습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레이가 2018년에 27골로 득점왕을 했는데 눈여겨볼 게 PK 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27골이 다 필드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2위를 차지한 그 이갈로 선수가 그 EPL 출신 아닙니까? 오디온 이갈로. 그렇죠. 네. 이갈로 선수 22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PK를 7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골만 넣고 보면 2위인 이갈로보다도 12골을 더 넣었어요. 네네. 물론 헐크하고 오스카랑 같이 뛰고 근데 대부분 뭐 우승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좋은 선수들하고 함께 뛰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헐크 오스카랑 뛴다고 누구나 27골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꾸로 보면 헐크 네. 오스카와 한 팀에서 뛰는데 그 우레이가 네. 헐크님 오스카님의 딱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패스 내놔 이래서 잘 네. 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게 뭐 그 헐크 오스카가 뭐 중국 선수기 때문에 떠봤더니 이건 아니고 그쵸. 어쨌든 골을 잘 넣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선수가 반짝한 게 아니라 지난 9시즌 연속 중국 리그에서 중국 1부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6시즌 연속 중국 토종 선수로는 득점 1위를 차지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우레이 선수가 중국이 낳은 최고의 공격수인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우리가 분명 인정을 해야 되는 선수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인정을 하고 라리가로 이 선수가 건너왔을 때 지금 3경기를 뛰었는데 그 활약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이런 걸 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레이 선수가 지난 2월 3일날 비아레알전 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개최 출전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동점골에 관여를 했어요. 팀이 동점으로 끝났고, 그러니까 그 2월 9일날 바이에카노전 때 레알 바이에카노전 때 개최 출전해가지고 페널티킥을 유도를 하면서 팀의 극적인 역전승에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발렌시아전에도 출전을 해서 어쨌든 본인 활약은 없었지만 0대0으로 비겼고, 그러니까 이 팀이 에스파뇰이 지금 잘하는 팀이 아닌데 우레이 같은 3경기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그런 흐름도 우레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1991년생 우리 나이로 치면은 29살이네. 한국식으로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만학도예요.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벽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차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고 지난 3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선수의 장점이 좀 발휘가 다 됐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이 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근데 지난 2경기에서는 발휘가 네. 됐는데 그렇죠. 막상 pitch로 나왔을 때는 네, 막상 선발 출장을 하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경기는 어떻게 보면 뭐 센세이션을 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득점 상황에 꾸준히 관여를 했고요. 네, 출장 시간도 첫 번째 경기는 뭐 길지 않았고 네. 두 번째 경기는 전반 30몇 분에 교체돼서 뭐 좀 길게 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둘 다 교체 카드였는데 이제 팀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네. 확실히 조커로서의 가치는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뭐 우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활약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반응해줄 수 있는 자국의 어떤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시청자가 우레이를 보는 중국 시청자만 수천만 명이니까 뭐 입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올 시즌 그 에스파뇰 유니폼 판매 1위랍니다. 뭐 그런 것도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발렌시아전을 보니까 쫄았더라고. 심리적인 시작을 문제가 하는데 그 입장할 때 보면 그 바이에카노전 때 피아티 선수가 부상을 당해 나가면서 이제 네네. 우레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피아티 선수가 무려 8개월짜리 부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전 할 때 19번 피아티 이름 적혀 있는 옷을 선수들이 입고 들어왔는데 그때 그 옷을 입고 우레이 선수가 선수 입장 통로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쭈글쭈글하더라고요. 발발 떨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랬고 경기를 시작을 했을 때도 네, 거의 뭐 3투베런이지만 2투베 가깝게 뛰었는데 이글레시아스하고 그렇죠. 그런데 초반에는 이글레시아스하고 동선이 많이 좀 겹치면서 좀 뭔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었는데 그래도 전반 한 15분 정도 지나면서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움직임도 좋았고 특유의 어떤 그러니까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좀 지금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대차게 까이고 있는 전반 41분의 그 엄청난 좋은 기회. 헛발질. 네네네. 네. 그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 그 장면, 사진이군요. 이 장면. 네네. 네. 네. 이때 우레이 선수가 슈팅 기회가 왔는데 뒤쪽에서 그 체리셰프 러시아의 월드컵 영웅이죠. 이 선수가 달려와서 툭 건드려가지고 우레이 선수가 이제 그 헛발질하고 넘어지는 장면인데 사실 이 움직임은 좋았어요. 그런데 아직 유럽에 적응을 못했다고 느낀 것은 슈팅 타이밍이 좀 늦다는 거. 네. 그러니까 당장에 그 마크맨이 없더라도 본인이 조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만큼 그렇게 손쉽게 본인이 조준 사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좀 이 부분이 우레이의 어떤 그 적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것 때문에 뭐 기본기 부족이라고 까이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런 장면이 있었고 후반전에는 이제 헤딩 슈팅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유슈팅 만들지 못했었고 근데 경기를 보면서 후반 한 5분 10분 지나면서부터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더라고요. 체력이. 네. 네네. 거의 뭐 움직임의 폭도 좋고 전반전에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좀 측면 쪽으로 내려와서 기본적인 풀백이 선수를 맞게 되면 이제 볼이 빠져나가는 곳에 서서 네. 약간 좀 방해를 해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선발 데뷔전 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물론 뭐 팀 내에서 최저 평점 받았다고 합니다만 6점은 넘었던데 좀 체력적인 부분 과연 이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풀타임 시즌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낳게 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파뇰이 뭐 리그에서 좀 13위 그렇게 네. 좋은 순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이에게 주전 경쟁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은 약간 열려 있죠. 네. 뭐 현재 선발로 나온 거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처럼 생각하는 뭐 중국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이런 게 네. 아니라면 주전들의 부상 덕분이죠. 예, 그렇죠. 뭐 그거는 명백합니다. 예, 주전들의 부상이래. 주전들의 어떤 주전 경쟁 구도를 보면 네, 그렇죠. 예, 이 팀은 오른쪽은 레오 밥티스탕, 왼쪽은 이제 에스파뇰 레전드죠. 네. 세레이오 가르시아. 이 두 선수가 주전인 게 거의 뭐 굳어져 있는 팀이었고 그 다음에 밥티스탕이 없으면 오른쪽은 에르난 페레스, 왼쪽은 파블로 피아티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날은 이 네 선수가 다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넘버 3인 멜렌두, 왼쪽에 넘버 3인 우레이가 나온 거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없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피아티 같은 장기 부상자를 빼면 네. 뭐 세리오 가르시나 이런 선수들은 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곧 밀릴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그래도 본인의 순번이 좀 높아져 있다. 네. 네. 여기서 이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되게 아니 잠시만요. 이거 아니에요? 저를 가리신 네. 자 이거 맞는데 네. 예, 이걸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게 나옵니다. 네. 이게 각 포지션당 몇 경기를 뛰었는지를 위에서부터 순번으로 정리해 놓은 화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보면은 우레이가 왼쪽에서 나왔잖아요. 네, 세리오 가르시아가 이제 왼쪽 공격수로 10경기, 왼쪽 미드필더로 3경기. 그다음에는 피아티가 이렇게 순번이 있고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근데 우레이는 이제 오늘 새벽 한 경기 뛰어서 한 경기가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우레이 위에 가르시아, 피아티가 딱 있거든요. 그리고 우레이가 오른쪽 윙에서 뛸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레오 밥티스탕 밑에 페레즈 딱 이 선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을 다 실력으로 밀어내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고 근데 매우 운이 좋게도 다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선발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두 명씩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다고 해도 뭐 본인이 이제 순번이 좀 높아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상황에서 이번 시즌을 쭉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교체로는 기회를 계속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레한테는 좀 행운이 따른 상황이다. 이적하자마자 행운 좀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왼쪽 측면 뭐 윙어로 출전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떤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까지도 많이 그 수행을 하면서 눈치껏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공격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피지컬적으로 몸싸움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그런 평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올버햄튼 이적설도 뭐 지난 여름에 있긴 했습니다만 본인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라리가로 일단 선택을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파뇰이 뭐 리그에서 그렇게 뭐 강력한 팀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잔류가 유력한 상황에서 2+1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본인이 좀 더 라리가에서 승부를 볼 거라는 좀 욕심을 좀 낸다면 네, 저 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선수의 나이예요.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이 많죠. 너무 많다. 한국 나이로 29살이고 이 경기장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용병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경기장 위에서만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도 아니고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이고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이런 곳에서 과연 우리가 물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제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주는 어떤 스트레스가 정말 굉장히 큰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초반에 좋은 활약,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2년을 뛰면서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못 남기고 돌아왔지만 초반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적절한 시점에 골이 터지거나 도움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떤 그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고 그러면서 그 깡 좋은 이천수가 굉장히 좀 그 멘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아주 큰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아재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것으로 대표되는 어떤 새로운 리그 그리고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이 선수가 심지어 이적도 한 적이 없는 선수거든요. 네네. 상하이 상강 유스로 출발을 해가지고 상하이 상강이 2부 리그에서부터 1부 리그 올라오는 과정이 계속 이제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첫 이적이 나라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저는 좀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면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경쟁도 치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월달에 못 쉬고 왔잖아요. 네. 가뜩이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려운
선수라는 것을 이번 발렌시아전때 또 보여줬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물론 리그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합니다. 리그 전체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좀 그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도 있지만 그 장벽이 좀 굉장히 높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뭐 아까 지금 뭐 주전 경쟁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체력 문제는 확실히 좀 네. 이제 넘어야 할 산인 게 중국 슈퍼리그는 이제 공격수들의 수비 과감을 그렇게 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가 좀 분리되더라도 너희 뛰어난 특히 이제 외국인 뭐 헐크, 오스카 이런 분들은 수비하지 마십시오. 골만 넣으십시오. 수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약간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수비 가담을 많이 하지 않고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우레이의 그 기존 환경이었다면 에스파뇰에서는 뭐 자기가 이제 넘버원이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오버페이스를 해가면서 내 어떤 팀 기여도를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전반전부터 막 주거나 일로 뛰어다니고 절로 뛰어다니고 하다가 이제 후반에 힘이 빨리 빠지고 네. 약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득점이 빨리 터지지 않으면 이 선수가 많이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레이의 그 장점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땐 더욱 더 이제 심각하게 네. 그 작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레이는 보통 윙어로 분류되고 측면에서 많이 뛰지만 결국 이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은 득점이잖아요. 네. 이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른쪽 윙어인 멜렌도가 그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제 공을 주로 자꾸 뿌리면 우레이는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 우레이의 제일 좋은 장면들이 다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나왔어요. 네. 그 심지어는 왼쪽에서 전방 침투를 했는데 자기 스루 패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 수비 라인 바깥 옵사이드 위치에서 유유히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측면에서 스루 패스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오른쪽에서 거의 몇 분 머물렀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왼쪽 윙어가 아닌 것처럼 뛰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득점이나 이제 마지막 연계를 통한 마지막 어시스트 이런 원터치 패스 이런 거에 이제 장점이 몰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골이 안 난다.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건 골밖에 없는데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네.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굉장히 쫓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아무리 작은 나라 리그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짱을 먹은 선수는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설령 뭐 이번에 그 FC 서울이 그 세르비아 리그 득점왕 네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이번 지금 김정용 기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영리하고 명민한 축구 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피지컬적으로나 아니 문화적으로 경기장 외적으로 어떤 그런 챌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이 팀의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당장 지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강등에 대한 위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본인이 활용할 수 있어야겠고 또 이제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구단주가 있는 팀에서 중국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선수가 날고기는 선수를 하더라도 반감. 네, 현지 팬들이 실제로도 뭐 현지 언론도 그렇고 현지 팬들도 뭐 입단하자마자 뭐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하는 팬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을 위해서도 빠른 시간에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PK 위도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직접 골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활약들이 뒷받침이 돼야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미래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에스파뇰은 그 나카무라 슌스케 선수가 이 팀에 와서 좀 활약을 했었던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에 대한 경험이 솔직히 좀 없지 않아서 뭐 기대를 뭐 하는 사람들도 좀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팀이 그 우이스카를 승격으로 이끌었던 감독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해서 지금 있기 때문에 감독의 좀 파워가 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우레이를 계속 출전시켜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루머에 대해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레이는 최소 2월 중에 또 3월 뭐 2월 3월 중에 본인이 성과를 좀 내야만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에 대해서 저는 우레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나요? 뭐 영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못 봐가지고 저도 뭐 네. 솔직히 영상을 봐도 우리는 중국어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본인도 알 겁니다. 손흥민하고 급이 다르다는 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레이는 손흥민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유럽 리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소금이라고 되는 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중국이 뭐 당연히 뭐 축구 수준이 네. 이제까지 높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지만 아직까지 유럽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자국민들이 다 자랑할 만한 유럽 빅리거를 배출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예, 우레이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싶은 욕심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뭐 에스파뇰이면 바르셀로나와 같은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에 연고지를 공유하는, 있는 팀이죠. 네, 바르셀로나 지역에 있는 팀이잖아요. 네, 카탈루냐 더비 두 팀이 네. 하는. 예전에 그게 기억나는데 우레이는 바르셀로나 B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3강 구단주가 했다고 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이렇게 묘하게 바르셀로나는 아니지만 그 같은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바르셀로나의 라이벌을 자부하는 팀으로 네. 가서 최소한 그 동네에서는 뛰게 됐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만약에 뭐 카탈루냐 더비에 나와가지고 후반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골 넣고 이러면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배 아파할 것 같은데. 뭐 피케를 드리블로 녹였다 막 끝나고 메시 이러면 압수하고 막 이러면. 메시를 유니폼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엄청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저 감정 없는데 배 아플 것 같긴 해요. 네. 상상만 해도 약간 그렇네요. 카탈루냐 더비를 할 수는 있는 여건이 일단 마련됐으니까. 그럼요. 어쨌든 지금 벤치 명단은 무조건 될 것 같고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네네. 뭐 정말 계약 조항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스파뇰이 되게 자존심이 강한 팀이에요. 그 하르케 선수가 2009년도에 그 프리시즌 중에 그 불의의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을 때, 네네. 예, 그때 그 하르케 선수의 등번호 21번을 무려 한 8년 동안 결번으로 놔뒀던 팀입니다. 원래 규정상 라리가는 결번을 둘 수가 없는데 그렇죠. 1번부터 25번까지를 번호를 쭉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등록 선수를 24명만 등록시키는 약간의 착한 꼼수를 동원을 해서도 21번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한 그렇죠.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로카 선수에게 하르케처럼 자기들이 유수를 키워낸 애지중지하는 로카 선수에게 그 번호를 물려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팀에 우레이가 왔기 때문에 좀 본인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활약들을 빨리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팬들에게는 아무래도 포체티노 감독의 팀으로 좀 더 많이 친숙하잖아요. 에스파뇰이요. 네. 그렇죠. 네. 선수로는 대성공을 했지만 감독으로 망한 팀. 12년을 뛰었더라고. 에스파뇰에서만. 에스파뇰에서만. 네. 에스파뇰 역사상 라리가 세 번째 최다 출전자였던 포체티노 감독. 하지만 앞으로 우레의 팀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이반 델라페냐의 팀으로 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무도 선수가 가장 라울 타무도. 네. 독보적인 좀- 이 팀을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좀 그런 컬트 히어로들이 좀 몇 명 있는 팀이었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우레이 선수가 그 어떤 반열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로 뭐 나이가 벌써 쉽지 않으니까요.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조소를 받고 뛰게 될지 아니면 어떤 좀 부러움을 사게 될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라리가가 한국 축구에겐 좀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공을 허락하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좀 많이 주목해 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언급할 만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방 착해.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방 잘 없을 텐데 아프리카에. 네. 그렇죠.